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사당화 논란과 탈당 속에 공정한 물갈이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중 한 곳인 한국건설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알려진 것만 72억 원으로 사업장이 수십 곳에 달해 큰 파장이 우려됩니다. 광주 동구보건소의 진료가 오는 6월까지 중단됐습니다.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의료 장비를 옮기지 않은 탓인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겨울철 별미인 매생이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청정해역인 전남 남해안에서만 생산되는 매생이가 요즘 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의 공천 작업을 총괄하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친명과 비명을 가르거나 계파 배려는 없다고 밝혔지만 최근 연이어 탈당이 이루어지면서 공천 과정의 공정성이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관위의 가장 큰 과제는 공정한 물갈이입니다. 새로운 인물을 공천하는 이른바 물갈이 비율은 선거 때마다 30% 안팎에 달했습니다.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은 37%의 현역 의원을 물갈이했고 더불어민주당 시절에는 20대 총선 33%, 21대 28%가 현역 교체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입지자들이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21대에서 당선된 169명의 현역 의원이 있고 지방선거 때 낙선한 후보들이 정치적 재기를 위해 출마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갈이가 특정 세력의 배제로 읽힐 경우 이재명 대표 사당화 논란과 비명계의 추가 탈당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의식해 민주당 공관위도 공정한 공천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에서는 친명도 없고 비명도 없고 반명도 없습니다. 오직 더불어민주계만이 있을 뿐입니다. 또 15명으로 구성된 공천관리위원회를 당연직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부 인사로 꾸렸습니다. 공관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경선 때 운영했던 국민 참여 방식을 이번 총선에서 다시 도입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나섰지만 제3지대의 현역 의원 러브콜이 이어질 상황에서 공천 과정이 살얼음판을 걸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기온은 떨어져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나주와 장성 등 영하 4도를, 광주 영하 2도 등 광주 전남 대부분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도 7에서 10도 분포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는 광주와 전남에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중 한 곳인 한국건설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알려진 단기 연체액만 72억 원으로 현재 공사 중인 사업장이 수십 곳에 달해 큰 파장이 우려됩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건설 사무실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십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중도금 무이자로 한국건설과 분양 계약을 맺었는데 분양자가 직접 이자를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국건설이 금융기관에게 내야 할 이자를 납부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는 오케이, 그렇다 쳐. 다음 달에는, 그 다음 달에는, 그 다음 달에는 13달 동안 저는 75만 원씩 내야 되는데 1,000만 원이 넘잖아요. 근데 이도저도 아니고 앞으로에 대한 계획도 없고. 한국건설의 자금난으로 공사 현장 역시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공사 현장은 이미 한 달 이상 멈춰섰고 다른 현장에서는 임대자재를 철거하는 작업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의 대금들은 좀 이제 지연되고 계속 있는 거죠. 몇 달씩 해서. 저희는 또 지금 3개월, 4개월씩 계속 지금 딜레이되고 있어서 그래요. 한 신용정보회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건설이 갚지 못한 단기 연체는 모두 30건, 알려진 금액만 72억 원에 달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연체까지 더할 경우 이미 수백억 원 규모의 원리금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건설의 지급 불능 사태는 고스란히 분양계약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계약했지만 매달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데다 완공 시점도 가늠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소규모 세대 사업장은 보증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아 억대의 계약금을 날리지 않을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9세대입니다. 하나만 올라가는 형식이 보통 57이 다 그렇거든요. 왜냐면 30세대부터는 허그 보증을 넣어야 되니까 또 그걸 금방 더 피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한국건설은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저희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할 생각 없어요. 카메라 가지고 나가주세요. 현재 광주에서 진행 중인 사업장만 20곳이 넘어 한국건설의 자금난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목포 포럼이 오늘 전남도의회에서 목포 신안 무한 행정 통합을 위한 공동 선언식을 가졌습니다. 목포 포럼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목포 무안 신안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세계 시군의 행정 통합을 제1선거 공약에 포함시키고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전남도는 고흥 나로우주센터 일대에 2031년까지 1조 6,084억 원을 투입해 민간 발사장, 국가산업단지 등을 갖춘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 16일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추진 전략과 운영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광주 동구보건소 진료 업무의 대부분이 갑작스럽게 중단됐습니다. 구청 리모델링 공사로 보건소 사무실은 옮겼지만 진료 장비를 옮기지 않아 오는 6월까지 진료가 중단된 건데요. 시민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는데 보건소는 다른 보건소를 이용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임신 기초검사를 위해 아내와 함께 동구 보건소를 방문한 A씨는 발걸음을 되돌려야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다며 퇴짜를 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전 문제로 인해서 저희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보건소 가면 이런 걸 해준다더라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막상 이전 때문에 안 한다, 업무가 중단됐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게 하죠. 알고 보니 진료 장비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지난달 보건소가 있는 별관에 대해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공사에 맞춰 보건소 사무실은 임시 이전했는데 진료 장비는 기존 사무실에 두고 왔습니다. 때문에 구강 진료를 비롯해 예방 접종과 한방 진료 등 진료 업무가 일체 중단됐습니다. 건강진단 관련해서 그렇게 해서 그 진료 업무하고 일반 진료하고 이제 그만 보건증 업무가 이제 지금 중단이 된 상태예요. 공사 기간 동안에는.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는 6월 말까지 보건소의 진료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동구청은 다른 보건소에서 같은 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는 안중에 없는 셈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이동이 어려운 분들도 최소한 이 정도 의료 서비스는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건소가 설치된 취지를 좀 무색하게 하는 좀 그런 태도가 아닌가. 취재가 시작되자 동구청은 임산부에 대한 기초검사를 일반 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진료 공백을 막을 마땅한 대안 없이 이전부터 시작하면서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냉해 피해를 입은 장흥 지역 표고버섯 농가가 113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장흥군은 지역 표고버섯 재배 농가 150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가 113곳, 나무 173만 그루가 냉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장흥군은 전라남도에 재해대책 경영자금 융자 지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공익기부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여수 해상 케이블카와의 법적 다툼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수 해상 케이블카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약정 무효 확인과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미납된 기부금의 납부를 요구할 방침이지만 업체 측이 항소할 것으로 보여 법적 분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2014년 운행에 나선 여수 해상 케이블카는 여수시가 소유한 땅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출액 3% 공익기부를 여수시와 약정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휙 하고 부는 이맘때면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매생이 꼭 생각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요즘 겨울철 별미인 매생이가 제철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청정해역인 전남 남해안에서만 생산되는 매생이 수확 현장을 강동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갯내음이 물씬 풍기는 장흥의 청정해역. 양식장에 줄지어 설치된 대나무 발을 걷어올리자 검푸른 빛에 매생이가 매달려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에서만 자라는 매생이는 장흥과 완도 등 전남 남해안이 최적의 서식지입니다. 저수 간만차가 심하지 않고 지금 간조 시기에는 갯벌 위에 노출이 돼가지고 갯벌의 양분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매생이 입자 자체가 가늘고 바다에서 걷어올린 매생이는 곧바로 육지로 옮겨져 세척과 선별 작업이 이뤄지고 소비자들이 먹기 편한 어른 주먹만한 덩어리로 시장에 판매됩니다. 매생이 수확이 제철을 맞았지만 올해는 흉작으로 인해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래도 찾는 사람도 제법 계신데 근데 물량이 없어가지고 다 소화를 못해요. 매생이는 무기질과 식이섬유 등 영양소가 풍부하고 맛과 향도 뛰어납니다. 국과 전 등으로 요리돼 추운 겨울 건강과 입맛을 돋구기에도 제격입니다. 전남 청정 바다에서만 나오는 매생이는 지난 2022년 4,270여 톤이 생산돼 소득 121억 원을 어민들에게 안긴 효자 품목입니다. 제철을 맞은 매생이 수확은 다음 달까지만 이루어집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이어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먼저 진도군 의신면 청년회에서 10만 원, 의신면 청룡마을 이장 김선태 씨가 10만 원, 의신면 체육회에서 30만 원, 의신면 체육회 감사 박치현 씨가 10만 원, 의신면 체육회 사무국장 박규영 씨가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진도군 의신면 체육회 이사 허범술 씨가 10만 원, 의신면 체육회 재무국장 서영훈 씨가 10만 원, 의신면 초상리 허성영 씨가 10만 원, 의신면 초중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의신면 초중마을 이장 김광철 씨가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완도군이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의 부부, 재혼 부부도 해당합니다. 올해는 연간 총 10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축하금이 지원되며 신청한 달에 다음 달 10일에 지급됩니다. 완도군은 지난해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으로 1억 4,600만 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로 2,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주인권 단체들이 농어촌 일손을 돕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임금 착취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전남에서 불법 중개인에 의한 임금 착취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정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오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해남에서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필리핀인들에게 돈을 뜯어낸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술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32살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여수의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필로폰 0.2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투약 사실을 이야기했다가 이를 들은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젯밤 9시 50분쯤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교통시설물을 먼저 들이받아 멈춰선 뒤 뒤따라오던 SUV와 2차 사고가 났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최초로 사법경찰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광주변호사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한 증대에 발맞춰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사법경찰관의 업무 능력을 평가한 결과를 오는 18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회는 지난해 사법경찰 평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서울 이외 지방변호사회에서는 최초로 평가 결과를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